안녕하세요, 라뮤나입니다. 오늘은 바로 미국이 지금 증시는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이에 반하여 채권 가격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이에 따른 채권 금리, 즉 갚아야 하는 이자율은 계속적으로 올라 미국이 부채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 이러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또 이러한 부채 이슈와 함께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SNS를 통하여 폭언과 폭로로 주말 사이에 둘 사이가 쇼맨십이나 디스테이트 저격이나 이러한 루머들도 무척이나 많이 돌아다니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쇼를 했다면 왜 무엇 때문에 쇼를 했는지, 또 이게 왜 부채와 관련이 있는지, 지금 미국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길래 채권 때문에 부채 부담감이 늘어나고 있는지, 도대체 트럼프는 이러한 것들을 왜 신경 쓰고 있는지 여러 종합적인 것들을 알아보고자 하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라뮤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부터 구독 서비스와 유료 댓글 서비스 등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 영상 내용이 좋았거나 라뮤나에게 커피라도 사주시고 싶으시다면 이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바로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채권, 부채 이런 것을 알려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달러로 많은 특권을 누렸다는 것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미국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달러가 바로 기축통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특권을 누릴 수도 있었으며 전 세계가 달러를 써야 하게 되어버리니 미국 채권에 대해서 계속적인 수요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도 있었던 것이 바로 미국이기도 했죠. 지금까지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외화로 빚을 내면서 환율 위험을 걱정할 때 자국 통화로 편안하게 빚을 늘릴 수 있었으며 이 달러 패권의 시작은 바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시스템의 선순환 역할이 계속적으로 했었던 것입니다. 달러에 수요가 있으면 저렴한 이자율로 자금을 도달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하여 경제는 성장할 수 있었고 이렇게 되어버리니 결국 달러 신뢰도는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던 것이죠. 또 이렇게 되니 더 많은 달러가 수요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러한 패권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착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 있죠. 미국은 객관적인 사실만 보게 된다면 이자만 8,700억 달러라는 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 국가 부채는 35조 달러를 돌파할 예정이며 지금 현 경제 상황에서 부채가 늘어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계속적인 채권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가장 위험한 요소에 속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연간 이자는 8,700억 달러로 국방 예산 8,500억 달러를 역전까지 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미국 전체를 운영하는 것보다 빚, 이자율을 내는 게 더 많다는 뜻이고, 이렇게 많이 심각한 상황이니 트럼프 또한 주식보다는 채권에 더 많은 신경 쓰고 계속적으로 연준에게 금리를 인하하라고 압박까지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또 부채로 인하여 나가는 이자가 얼마나 많은지, 교육 예산은 800억 달러, 나사 전체 예산은 250억 달러, 즉 이자만으로 나사를 35개나 운영을 할 수 있는 돈이 매년 이자만으로 버리고 있는 셈이며 GDP 대비하여 이자 비중도 3.2%에서 2035년에는 6.1%로 2배 급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연방 예산에서 이자 지급액은 이미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50년 국방 지출의 2배를 예상을 하고 있기도 하죠. 이러한 것이 지금의 미국의 현 경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한계를 보이기 시작을 하였고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감을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할 정도이기까지 합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미국은 부채를 계속 늘려 생산성을 증가시키면서 부채를 돌려 막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러면 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 만기되는 국채를 새 국채로 갈아타는 방식의 함정이 존재하게 됩니다. 원금은 돌려 막을 수 있기는 하지만 이자는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수용 한도에도 한계가 노출이 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2011년 1.3조 달러의 미국 채권을 2024년 기준으로는 7,800억 달러밖에 미국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무려 40% 축소를 하고 있으며, 이것은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채권을 계속적으로 사주었던 일본도 비슷한 추세에 돌입을 하게 되었으며, 가장 큰 채권 국가들은 점진적으로 미국 채권을 매입함에 있어서 손을 떼고 있는 중에 있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단순하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학적인 변화의 신호로 해석을 할 수 있기도 하고 말이죠.
말이죠. 여기에 또 아이러니한 트럼프의 계산법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2.4조 달러를 더 쓰면 낙수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게 되고 세수가 증가한다는 계산법이죠. 바로 계속적으로 트럼프가 금리를 인하하면서 돈을 풀어야지 낙수 효과가 생겨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트럼프 정부의 방향성은 향후 10년간 부채 2.4조 달러를 추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예상 금액은 단순하게 세금 감면으로 3.7조 달러를, 지출 삭감 1.3조 달러를 빼면 생기는 2.4조 달러 금액이고, 이렇게 트럼프는 단순하게 계산하여 2.4조에 발생하는 추가 이자 비용은 5,600억 달러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러한 것을 세금을 깎아주면 결국 경제는 성장을 해서 세수는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지난 40년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과 다르며, 특히 부채가 GDP 대비하여 100%를 넘어선 상황에서는 더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무디스 같은 신용등급 평가 기관에서 미국 신용등급을 하락하여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에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트럼프가 본인의 계획과 개선법으로 연준에게 계속적으로 금리를 내리라고 하는데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의 딜레마에 빠지게 돼버린 것이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해야 하며, 이것은 바로 정부 이자가 증가하여 부담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하해야 하고 인플레이션의 위험도 증가하게 되는 딜레마, 이러한 것들 말이죠. 연준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독립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정부 부채 규모가 이 정도로 커지면서 결국 정치적 압력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연준이 재정 지배 상황에 빠질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기도 하죠. 이렇게 현 경제 상황에서 미국은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미국이 부채가 폭탄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 직면된 상황이고, 앞으로는 이러한 이슈가 더욱 부각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한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SNS를 통하여 괜히 싸웠을까, 뭐가 있기 때문에 쇼맨십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루머가 계속적으로 퍼지고 있으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머스크는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지, 트럼프는 어떤 계산을 위해 이러한 쇼맨십을 했는지도 알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에게 X를 통하여 역겹고 혐오스럽다고 표현을 한 것은 어쩌면 감정적인 폭발 때문에 한 것이 아닌 개선적인 결과일 것입니다. 바이든 시절 민주당에 이어 자신이 지지해서 세운 공화당과 트럼프마저도 정치적 포퓰리즘에 져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부채 산수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에 분노가 폭발한 것이죠. 지금 미국은 부채가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미국은 포퓰리즘 때문에 미국 경제 붕괴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사업가 관점에서 명확한 판단을 한 것이고, 미국의 경제가 붕괴가 된다면 테슬라가 하려고 하는 사업도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에 지금의 일시적인 테슬라의 주가는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이렇게 트럼프에게 무모하게 비난을 한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사업가가 미쳤다고 미국 대통령, 전 세계 패권 대통령에게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가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미국을 망쳐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 미국은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 지금 은퇴를 하고 있는 돈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 즉 50년대, 60년대 생들에게 폭탄이 터지고 있는 중에 있기도 합니다. 바로 사회보장 제도와 메디케어 지출 급증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2030년대에는 연방 예산 절반 이상 차지할 전망까지 예측을 하고 있는 중에 있기도 하죠. 이렇게 되어버리니 사회보장 신탁기금은 2034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메디케어 쪽에서는 2031년쯤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까지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급여 20%에서 25% 정도 삭감 또는 세금을 대폭 인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바로 정치적으로 자살행위에 가까운 선택을 하는 것이기도 하니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 상황일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생각은 일론 머스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가, 월가에서도 일론 머스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죠.
또 지금 이자율이 높은 상황에서 물가는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자율이 오르게 되어버리면서 정부의 대규모 차입이 발생을 하고 있고 시중 자금 수요는 증가하게 되어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이자율도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이자율 이러한 것들 모두 말이죠. 아마 미국 부채에 있어서 일론 머스크가 보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 드라마로 포장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핵심은 단순하게 수학 문제에 불과하며 35조 달러의 부채, 연간 8,700억 달러의 이자, 2.4조 달러의 추가 부채의 위험, 베이비 부모들의 은퇴로 인한 복지 지출 급등, 달러 특권의 한계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달러라는 특권이 완전하게 망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터질 시점을 늦추고 있기는 하지만 영원히 막을 수는 없기도 할 것이고 말이죠.